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줄었지만 산발적 지역 감염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함께 등교 수업 재개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희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먼저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확진자 수 조금 줄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09명입니다.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지역 발생은 98명이고요. 이틀 연속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 이틀째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 요양시설 등과 같은 감염병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에 면역이 형성된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적이 없는 일반 국민의 혈청 1,400여 건을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명만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0.07%입니다. 네. 정부는 표본이 많지 않아서 일반하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일단 자신도 모르게 병을 앓고 완전히 완쾌된 환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가시죠. 2차분 조사 결과는 검체 수집 시기가 8월 10살 이전이므로 8월 중순 이후에 현재의 유행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양성률이 낮은 것은 6월부터 8월 초까지의 국내 확진자가 적었던 것의 영향으로 이는 국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참여하시고 생활 방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카페, 음식점 이런 곳도 다시 평상시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낮췄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 2.5단계에서 2단계로 시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식당에선 밤 9시 이후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전에 카페에서도 거의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나 제과점에서도 매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네,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등 11개의 고위험 시설은 여전히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면서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을 한다, 완화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 등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9월 20일까지 수도권은 원격 수업이 유지가 되고요. 비수도권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 조치, 그러니까 유초 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하는 방침을 계속 적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해진 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의 학사 일정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뒤인 5시 반이죠. 유은혜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학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격 수업의 질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어제 중대본 발표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주간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을 했잖아요. 이에 대한 논의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논의를 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조정한 학교는 9개 시도에 6,900여 곳입니다. 네, 완화했다고 해도 계속해서 좀 주의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